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집이 시끌벅적했어. 그대들은 어땠어? 우리 집은 5남매, 옆집은 6남매였고 건너 건너 사는 집은 남매가 10명이나 되는 게 전혀 놀랍지 않던 시절이었어. 북적북적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밥을 굶어도 배부르셨겠지. 형제들은 자라며 서로 의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가족이라 불릴 만했어. 하지만 어찌 세상이 이상적으로만 흘러가겠어.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고 부모를 등지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가족도 드물지 않았으니 말이요. 식구가 많든 적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법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가 마지막까지 부모로서 존경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군가 묻는다면 자식이 착하고 효심이 깊은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 덕분일까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오. 정 씨가 대학생이던 시절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거의 왕래가 없어 슬픔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지요. 정 씨의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유독 심했다고 하오. 결혼 후에도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레 발길이 끊어졌다더군요. 그런데 그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만난 순간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 터지고 말았어. 정 씨의 어머니만 가끔 외조부모님을 뵈러 오갔다고 했어. 정 씨가 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을 때 외할머니와 이모 두 분 그리고 큰 이모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끌어안고 흐느꼈지만 정 씨의 아버지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오. 이모, 안녕하셨어요. 왔니? 많이 컸네. 큰 이모와 이모부가 정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 옆에 있던 막내 이모도 정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오. 조카, 정말 오랜만이다. 모두들 애통해하는 외할머니를 위로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떨어져 앉았어.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왜 저리도 거리를 두는지 정 씨는 어리둥절했죠. 슬픔으로 가라앉은 장례식장에는 또 다른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 그때 큰 이모가 정 씨의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어. 왜 데리고 왔어? 정말 어이가 없네. 어머니는 대꾸 없이 눈만 피했어. 한쪽에서는 큰 이모부가 어딘가 격앙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봐, 내가 뭘 했어? 저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여기까지 와서 정 씨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 묻자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오. 너는 신경 쓰지 마.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야. 하지만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어. 정 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큰 이모와 정 씨의 어머니가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권리로 엄마를 모셔 간다느니 마느니 하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웃기잖아. 여태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왜 엄마를 모셔 가겠다고 하는 건데. 큰 이모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정 씨의 어머니도 지지 않으려는 듯 맞받아쳤어. 아버지 돌아가셔서 엄마가 외로우시니까 우리가 돌봐드리겠다는 거잖아. 내 엄마, 내가 챙긴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내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게 다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두 사람이 이제는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광경이 장례식장을 뒤덮었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슬픔에 젖어 있던 분위기를 잊은 듯 흥미롭게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 그때 큰 이모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오. 그래, 처제. 어머니는 우리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처제는 신경 끄라고. 글쎄, 내가 모셔 간다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큰 이모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 혹시 지금 이러는 거 아버님 통장 때문이야? 그 말에 정 씨의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시선을 피했어. 그 순간 방 한쪽에 조용히 있던 막내 이모가 끼어들었어. 봐, 표정 보니까 딱 맞잖아. 언니, 진짜 너무한다. 엄마 위하는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려고 그러는 거네.
호박씨라니, 너 지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큰 소리가 오가는 대화를 듣던 정씨는 이제야 싸움의 이유를 눈치챘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통장이 이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셨죠. 하지만 자매들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격해졌어. 금방이라도 머리채를 붙잡을 것만 같았어. 말 나온 김에 묻겠는데, 아빠 통장 어디 있어? 정씨의 어머니가 큰 이모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어. 큰 이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왜냐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웃기지 마. 그 돈을 왜 나눠? 아빠 병원비로 거의 다 썼고 나머지는 엄마 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 통장 놔줘. 엄마는 내가 모실 테니까. 큰 이모는 비웃으며 어머니를 쏘아보았어. 효년났네. 효년났어. 그동안 얼굴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난리구나. 점점 더 험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 막내 이모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지요. 나 빼놓고 둘이만 얘기하네. 그렇게 따지면 나도 지분 있어. 정씨의 어머니는 막내 이모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어. 지분? 너 진짜 뻔뻔하다. 아빠 살아계실 때 우리 집 재산 다 날려먹은 게 너잖아. 그걸로 유산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막내 이모의 얼굴이 붉게 변하며 소리를 질렀어. 언니, 그 얘기 왜 여기서 꺼내? 다들 들으라고? 싸움은 끝을 모르고 격해졌어. 언성은 더 높아지고 서로 삿대질하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의 장례식장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었어. 그만하지 못하겠니? 아빠 보고 계신다. 갑자기 들려온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삼키며 입을 다물었어. 잠자코 듣고만 계시던 할머니가 그 순간에야 입을 연 것이었어. 자매들은 물론 싸움에 끼어들었던 이모부들까지 모두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 큰 이모부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침묵을 깼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제들, 이제 그만합시다. 정씨의 어머니는 무언가 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꾹 참는 모습이었어. 한참을 그렇게 참고 있다가 그녀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오. 엄마, 난 그냥 엄마 혼자 외로울까 봐. 우리 집에 가셨으면 해서 그런 거야. 알지, 엄마?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이미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 난 괜찮다. 언제 내가 혼자 안 살아봤니?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할머니는 혼자 계셨죠. 그게 벌써 몇 년째인지 아무도 손꼽아 헤아리지 않았어. 하지만 정씨는 상황을 지켜보며 의아함을 느꼈어. 이제 와서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된다며 모시고 가겠다는 말, 그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 아니, 엄마. 그래도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두고 그냥 가요? 막내 이모가 그렇게 말하며 억울한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대신 장례 끝나고 둘째 내 집에 며칠 머물고 말겠다. 그러면 됐지. 다른 이모들은 할머니의 말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 다만 멀리 떨어져 살던 정씨 가족을 잠시 흘낏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 할머니는 이윽고 정씨 가족을 향해 입을 열었어.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싸우는 못난 자식들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 반갑긴 했던 모양이었어. 발인이 끝나고 외할머니는 간단한 짐을 챙겨 정씨의 집으로 오게 되었어. 그날 밤 정씨의 어머니가 할머니와 마주 앉아 조심스레 물었어. 엄마, 그때 말이야. 돈 때문에 엄마 모시려고 했던 거 아니었던 거 알지?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오. 그래, 안다. 며칠이라도 편히 있다가 가마. 그렇게 며칠 동안 밤이 되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 정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 엄마, 그때 기억나? 나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크게 아팠을 때. 어떤 때 말이냐? 할머니가 물었어.
차도 없고 구급차도 안 오고 밤늦게 병원 갈 방법이 없었잖아. 아빠가 나 없고 1시간 동안 읍내 응급실까지 뛰어갔던 거 말이야. 할머니는 깊이 잠겨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작게 웃었다오. 기억나지? 너 열이 펄펄 나니까 내 아빠가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몰라. 맞아. 나중에 보니까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있었다니까. 한쪽은 고무신, 한쪽은 슬리퍼였잖아. 그랬지. 너 큰일 날까봐 정신이 없었으니까. 두 사람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울고 웃었어. 그 모습을 보며 정씨도 괜스레 눈가가 뜨거워졌다오. 할머니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장례식장에서의 싸움은 기억에서 점점 흐릿해졌어. 두 사람은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어머니가 은근슬쩍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 엄마, 언니한테 있다는 그 통장 말이야. 아빠 돌아가셨으니 엄마가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 통장? 그거 아빠 병원비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지금은 다 썼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어. 엄마가 확인해 보셨어? 무슨 확인까지 하니? 언니가 다 썼다길래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어. 엄마가 생각해도 언니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아빠 통장 말이야. 얼마가 남았는지 보여주지도 않잖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오. 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 엄마가 달라고 하시기 뭐하면 내가 직접 말해볼게. 내가 알아봤는데 원래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자식들이랑 부인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대. 그 말에 할머니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오. 어머니는 그제야 속마음을 꺼낸 듯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오. 형제끼리 꼭 그렇게 해야겠니? 그렇게 나눠야 마음이 편하겠어. 원래 그 통장에 7천만 원 정도 있었다며. 병원비 쓰고도 몇 천은 남았을 텐데 그거 언니가 혼자 꿀꺽하려는 거잖아. 정씨의 어머니가 낮게 속삭였지만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짙게 배어 있었어. 옆에서 듣고 있던 정씨도 얼핏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의 통장은 큰 이모가 관리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서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 엄마, 언니가 안 주면 엄마가 직접 달라고 해야지. 엄마는 언니네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엄마이기도 하잖아. 장례식장에서 끝난 줄 알았던 논쟁은 사실 끝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 처음에는 차분히 얘기하던 정씨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 똑같은 자식인데 막내는 사업할 때 전 재산 다 날리면서 도와주고 언니는 몇 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까지 가져가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할머니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오. 막내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잖니.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에 더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어.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아빠 통장이라고 엄마가 좀 받아다 주면 되잖아. 어머니의 언성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분위기는 다시 장례식장에서처럼 냉랭해졌어. 정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진정시키려 했어. 엄마, 왜 그래요? 진정 좀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 애초에 그걸 왜 엄마가 관리 안 하고 언니한테 준 거냐고 말이야. 그 순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 지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 문제로 할머니에게 퍼붓는 어머니의 모습은 참 매정해 보였어. 엄마, 그만하세요. 정씨가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다. 화병 나겠다. 화병. 화병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날 것 같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던 정씨는 그 말을 삼켰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 아니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살던가 해. 그러면 너한테 뭐가 좋니?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힘없이 대답했어. 나도 혼자가 편하다. 그건 그렇고
최소한 언니가 그 돈을 쥐고 있진 못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 너는 그게 지금 애미한테 할 소리니? 내가 엄마 모신다고 나서는데 뭐가 문제야? 내 새끼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지금 내 새끼를 위해 이러는 거잖아. 자신이 이 모든 걸 정씨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보며 정씨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드는 모습이 결코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닦으셨어. 그러더니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할머니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말없이 집을 나서셨어. 그리고 곧장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셨어. 정씨는 눈치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어. 하지만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정씨를 부르더니 하필이면 낮게 소곤소곤 말을 하기 시작했어. 집안에는 누가 들을 사람도 없는데도 말이요. 어머니의 말소리가 너무 작아 정씨는 고개를 어머니 쪽으로 바짝 들이밀어 귀를 기울였어. 외할아버지 말이야. 예전에 상가 점포를 하나 가지고 계셨거든. 그거 내가 어떻게 좀 알아봐봐. 정씨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어. 외할머니한테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자꾸 없다고만 하시니까 그러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서류를 보든 전화를 하든 알아서 해봐. 정씨는 어머니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 설령 외할아버지의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으니 병원비로 대부분 없어졌을 게 뻔했어. 더구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할머니가 가장 잘 아실 텐데 정씨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어머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 결국 어머니의 집요한 부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씨는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조회를 해보니 해당 상가는 이미 8년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 정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어머니에게 전했어. 그날 저녁 정씨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펄쩍 뛰었어. 8년 전이면 막내랑 같이 살 때잖아. 뭐야, 그럼 팔고 남은 돈도 없을 거 아니야. 정씨의 어머니는 혀를 차며 불쾌감을 드러냈어. 정씨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막내 이모가 예전에 크게 사업을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통째로 날려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 사업이 망하고 난 뒤 막내 이모는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살 때 생긴 돈이라면 이미 없어지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어. 장모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한 푼도 안 가지고 계시겠어? 지금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억울함으로 가득했어. 그리고 그날 밤 막내 이모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집에 계시다며? 언니 집에 한 달 정도 있을 거라면서 뭐라 그러던데 벌써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별다른 대꾸 없이 짧게 답했어.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지. 무슨 일로 전화했어? 막내 이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오. 언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아빠 끝까지 돌본 건 큰언니잖아. 그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그건 큰언니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씨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 장례식장에서 신을 벗어던지고 소리치던 막내 이모가 딴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으니 말이요.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돼. 언니도 포기해. 솔직히 언니가 아빠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어.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숨을 삼켰어. 막내 이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 형부 때문에 왕래도 거의 안 했잖아. 그런데 아빠 돌아가셨다고 돈 달라고 난리치는 건 좀 웃기지 않니? 효도는커녕 얼굴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돈 얘기라니. 효도 다 하고 돈 타령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막내 이모의 말에 정씨의 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오. 효도? 효도로 줄 세우면 너는 순위에도 없어. 알겠니? 애초에 내가 아빠 재산 다 날려먹지만 않았어도 지금 우리 모두 1억씩은 받을 수 있었다고. 막내 이모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 어머머, 받기는 뭘 받는다 그래. 생사람 잡지 마, 언니.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 생사람 잡아. 너 큰언니한테 돈 받기로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입 싹 닫고 큰언니 편들고 있는 거잖아.
막내 이모는 쓴웃음을 지으며 받아쳤어. 뭐라는 거야? 우리 중에 누가 아빠를 챙겼는데. 큰언니잖아. 어머니는 그 말에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 그게 챙긴 거니. 아빠를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통장만 가로챈 게 챙긴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하는 짓이 절차에 맞냐? 닦아놓고 똑같이 나눈 다음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더 챙겨줘야지. 그런데 통장 잔고도 안 보여주는 게 말이 되니. 막내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오. 남은 게 없다잖아. 다 아빠 병원비로 썼다는데 뭘 더 보여줘야 해.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어. 그래? 그럼 왜 못 보여줘? 남은 게 없다고 하면서 정작 통장은 못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고. 이 논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결국 어머니는 이렇게 길게 말다툼할 필요도 없다는 듯 결론을 내렸어. 됐다.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서 보자. 큰언니한테도 전해. 안 나오면 법적으로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 정씨는 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곡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해졌어. 어머니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럽다며 우는 모습은 정씨에게 낯설면서도 씁쓸했어.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두고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었어. 그러자 정씨의 아버지가 옆에서 어머니를 부추기며 말했다오. 거참, 처제들 이상하네. 처형이랑 짰네. 짰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 아, 그렇다니까. 둘이 쿵짝쿵짝해서 나를 따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버지는 더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 있던 재산이 그 통장 하나밖에 없진 않을 거 아냐. 어머니 살고 계신 아파트는 누구 명의인데 그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오. 그래? 그럼 이번 참에 모셔오는 게 어때? 그 아파트는 팔면 되잖아.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 모셔오려고 했던 건데 엄마가 안 오시겠다잖아. 아, 그러면 억지로라도 모셔와야지. 부모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던 정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 부모님이 무섭기까지 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딴 사람처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오. 어머니는 그저 가끔씩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서로 걱정하던 평범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어. 그런데 지금은 있을지도 모르는 통장 잔고 때문에 형제들과 거친 말을 주고받고 이제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까지 뺏을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어. 정씨의 아버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의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그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모습에 정씨는 마음이 싸늘해졌어. 그리고 주말이 되자 어머니는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함께 갈 수 없게 된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 당신 혼자 괜찮겠어? 당연하지. 다들 혼자 오라고 했으니까.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정신없게 하면 결판이 안 나. 정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다들 각자 혼자 오라고 통보했어. 그리고 자신은 정씨를 대동해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미리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초탈한 듯 혹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 집에 도착하니 형제들은 모두 거실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고 정씨는 식탁 의자에 혼자 앉아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았어. 그래, 여기서 얘기를 끝내자. 큰 이모가 입을 열었고 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 네, 너 통장 갖고 왔니? 여기요. 큰 이모가 문제의 통장을 내밀었고 어머니는 다급히 통장을 열어보았어. 그러나 잔고를 확인한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어. 90만 원? 지금 이게 장난해? 어머니는 통장을 꼭 쥐고 큰 이모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어. 그래, 그 돈 30만 원씩 나눌래. 뭐 어쩔 건데. 큰 이모는 턱을 치켜들며 태어난 듯 대답했어. 그러나 어머니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통장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 그러다 갑자기 소리쳤어. 이거 다 병원비로 쓴 게 아니잖아. 뭐야, 이거? 큰 이모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돌리며 대답했어. 다 병원비는 아니지.
아빠 돌보는데 병원비만 드는 줄 알아. 그럼 뭐 내가 쓴 거라고 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병원에 있는 아빠 챙겼는데 그 정도 보상도 못 받아.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격앙되었어. 그 정도? 내가 쓴 돈이 몇백만 원이 넘어가는데 보상이라고. 그렇게 억울하면 내가 병원비를 다 냈어야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아빠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똥 싸고 병수발도 들었어야지. 자기 혼자 고생 다 한 것처럼 말하지 마. 또다시 형제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 거실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바닥을 탁 치며 말씀하셨어. 그만들 못하겠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대로 눈도 못 감으시겠구나.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 하지만 가만히 있던 막내 이모가 괜히 한마디를 던졌어. 재산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가셨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구겨졌어. 그녀는 손으로 바닥을 탁 치며 울컥한 목소리로 소리쳤어. 뭐가 어째? 이런 천하의 나쁜 것들, 이런 것들도 딸이라고.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세월이 후회스럽다. 정 씨의 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할머니에게 따졌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할머니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오. 너는 그만해라. 내가 시집갈 때 아빠가 돈 못 해줬던 거 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시침 떼고 돈 내놓으라니.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다른 이모들이 정 씨의 어머니를 향해 한마디씩 쏟아내기 시작했어. 언제적 얘기를 하니? 그만 좀 해. 됐다 됐어. 맞아. 그냥 법적으로 하자. 아빠 재산 조회에서 딱 나눠. 깔끔하게 끝내자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거실 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어. 그러자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며 말했다오. 여기 있다. 여기에 5천만 원이 들어있다. 아빠 앞으로 된 다른 재산은 없다. 그러니까 이 돈 나눠서 가져가라. 제발 그만들 좀 싸워라. 싸우던 자매들은 할머니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어. 갑작스럽게 등장한 통장을 보며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통장을 본 정 씨의 어머니의 표정도 금세 밝아졌어. 무일푼보다는 1,0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정 씨의 어머니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 엄마, 그런데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담담하게 대답했어. 그동안 내가 모아둔 거다. 왜 숨기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자 할머니는 고개를 젓으며 말했다오. 이걸 숨겼다니. 너희 아버지랑 나랑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모아둔 돈이다.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노후자금으로 1억 넘게 마련해둔 듯 보였어. 집도 있는 데다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두 분이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던 금액이었어. 그때 어머니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어. 이 돈 다 주면 그럼 엄마는 어떡해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쏘아보듯 바라보며 대답했어. 그건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런 거 걱정할 딸이었으면 지금 내 앞에서 이런 꼴로 싸우고 있지 않았겠지. 할머니의 말에 거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어. 그러더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 내가 너희 아빠를 따라갔어야 했는데 괜히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게 됐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큰 이모도 막내 이모도 갑자기 숙연해졌어. 정 씨의 어머니조차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할머니는 울음을 참는 듯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오. 이 돈 너희끼리 나눠 가져라.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어. 그리고 이 집도 나 죽으면 다른 가족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희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겠지. 다만 내 장례식에서 싸우려거든 아예 오지도 말거라. 그 말에 자매들은 경악하며 소리쳤어.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 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 자매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할머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 난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살아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리고는 자매들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오. 둘째 집에 있는 짐은 나중에 호연이한테 들려보내라. 정씨를 통해서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 할머니는 모두를 쫓아냈어. 정씨의 어머니와 이모들은 커다랗게 적힌 통장 하나를 들고 대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어. 자매들은 결혼하고 각자 따로 살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그래도 아주 멀어지지는 않았었어.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사이였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들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어.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몹시 괴로워 보였어. 그러나 그날 아무도 할머니가 정말로 자식들과 연을 끊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이후 자식들의 전화를 모두 차단했어. 누구 하나 집으로 찾아가도 굳게 닫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 며칠 뒤 정씨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엄마, 그 돈 나눠서 쓸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오. 안 나누면 내 이모들 둘이서 나눠 쓸 텐데 그럴 바에야 우리도 받아야지. 정씨는 그 말을 듣고 진절머리가 났어. 통장이 전부가 되어버린 자매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정씨는 어머니에게 따질 기운조차 없었어. 정씨는 마음 한편으로 그 통장을 들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했다고 생각했어. 적어도 그렇게 했더라면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요. 그런데 어머니는 끝내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거라고. 정씨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 그게 왜 저를 위한 건데요? 저는 도대체 뭘 바란 건데요? 정씨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 대답에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 이게 엄마 아빠 돈이니까 결국 다 내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정씨에게 내밀었어. 그러나 정씨는 받아들 수 없었어. 그러면 저는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할머니께 돌려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오. 내가 어려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이게 왜 내게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정씨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했던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그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주겠다는 어머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어머니라면 할머니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며칠 뒤 정씨는 할머니의 짐을 정리해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할머니가 분명히 정씨를 통해 짐을 돌려달라 고 하셨으니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실 거라 믿었어. 가는 길 정씨는 짐이 궁금해 가방을 열어보았어. 안에는 몇 가지 허름한 물건뿐이었어. 그런데 그 속에서 낡은 동전 주머니를 발견했어. 열어보니 동전 몇 개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매들을 꼭 껴안고 웃고 있었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는 자매들의 모습은 화목함 그 자체였어. 그 사진은 최소 4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빛바랜 사진이었어. 정씨는 그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할머니가 굳이 짐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았어. 이 사진이 자매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복했던 한 시절을 간직한 유일한 증거였던 것이요. 사진 모서리는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모두 달아있었어. 정씨는 사진을 조심히 다시 동전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닫았어.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 정씨는 벨을 눌렀고 잠시 뒤 문이 열렸어. 할머니는 정씨를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어. 대신 짐을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어 사진을 확인했어. 할머니는 사진을 손에 꼭 쥐고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다오. 세상에 혼자 크는 자식은 없다. 너도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컸으니 나중에 부모가 되거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거라. 정씨는 할머니의 말에 목이 메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정씨는 돌아서는 길,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 그날 이후 자매들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그러나 정씨는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자식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깨닫기를 다짐했어.